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미 이란을 때릴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핵 협상 불발을 빌미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아직은 언론에서 전면전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최근에도 여러 번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면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평화를 기원하지만 세계의 평화보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전면전 가능성과 시장 전망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영상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보실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준비 완료 한 번씩 남겨주세요. 자판 치면서 손가락 운동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집중도와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투자하셔야겠죠?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리플 XRP는 장중에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강력한 지지라인인 3,000원 가격을 이탈하고 2,900원 자리까지 위협받았는데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경에 이란을 공습했고 바로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은 반응했죠. 지금 갑작스럽게 떨어진 시간을 보면은 오전 9시죠. 자, 그런데 미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가능성을 이유로 중동 지역 미국인에게 대피 지시를 내렸는데요. 자,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새벽 6시, 즉 공습이 되기 전의 기사죠. 그렇다면 대피령은 그보다 더 빨리 내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미국에다가 통보를 당연히 했겠죠. 하지만 너무 일찍 통보한다면 그 이야기가 셀 수 있기 때문에 6시간 전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공습을 할 거란 통보는 6시간 전에 했겠지만 이미 이스라엘은 협상 결렬 시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전부터 보도가 나왔었고 또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공습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던 공습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공격 같은 경우에는 15일에 6차 핵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하더라도 이 날짜 이후에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허를 찌르는 공격이었습니다. 이란 핵시설은 물론 군 핵심 인물의 피해도 컸었는데요. 자, 이러한 사실, 이런 공습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식시장은 거래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래시간이 아닐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손쓸 방법이 없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정보를 빨리 알면은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자, 미국도 미리 알았고 또 누군가 미리 알았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자, 고래들의 자금을 추적하는 웨일 어럴트가 나왔던 이 시간을 보면은 자, 새벽 3시 11분이었습니다. 공습 6시간 전의 일이었고요. 이스라엘이 미국에다가 미리 통보했다는 그 6시간 전과 시간이 비슷하죠. 그러면서 XRP 같은 경우 여러 알람 중에 하나를 가져온 건데요. 자, XRP 같은 경우는 5,992만 5,621 USD죠. 자, 원화로 따지면은 한 800억이 좀 넘는데요. 2,660만 개의 XRP가 자, 누군가의 지갑에서 코인베이스로 옮겨졌다는 알람입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개인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이것은 보통 대부분 매도를 하기 위해서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한다고 하죠. 거래소로 이동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자, 절묘하게도 지금 이와 같은 시기에 그리고 딱 이스라엘이 미국에 통보했던 그 6시간 전에 이러한 거래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뭔가 냄새가 나죠. 자, 이런 부분들을 자, 우리가 직접 미국이나 또는 핵심 관계자들처럼 어떠한 정보를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자, 이런 데이터들, 이런 신호들을 바탕으로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래들의 신호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데이터 중에 하나고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오늘 오전 새벽 3시에 일어났던 이 거래는 알 수 없는 개인 지갑에서 코인베이스로 이동을 했고요.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15시간 38분 전에 일어났던 거래입니다. 보시면 수수료가 0.00001 XRP가 사용이 되었죠. 자, 자금들이 어디로 이동해서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상 신호가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온체인 지표와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부분들 빨리빨리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셔야지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가격이 확실하게 떨어졌다가 오히려 떨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원화가 태도로 굉장히 많이 전환이 되고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저가에서 조정을 받은 저가에서 다른 것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원화가 태도로 많이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XRP 같은 경우에는 이 웨일 어럴트라는 사이트에서 유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그널만 있다고 또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기타 온체인 지표들을 같이 보면서 이 시그널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아야겠죠. 따라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들, 제가 검증과 여러 온체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판단한 제 나름대로의 관점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오늘만 해도 먼저 저한테 실시간 문자 신호 받으셨던 분들은 대응을 하셨겠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겁먹고 패닉셀 하시는 분 없으셨을 겁니다. 혹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겁나서 혹시 매도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매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물론 제 영상을 이제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매도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혹시 매도를 하셨거나 또는 앞으로 매수 또는 매도 자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실시간 문자 신호 이거 일단 신청을 해 놓으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정보 조금이라도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문자 신호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실시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대응이 꼭 필요한 그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문자로 신호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갑자기 출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막 코인이 떨어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 하셨을 겁니다. 미리 정보를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회가 되셨겠죠. 일단은 신청해 놓으시길 바라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 그러면 이번 사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제가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공습, 수도 테헤란 북동쪽에 큰 폭발음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공습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번에 처음 무력 충돌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5년간의 이스라엘과 이란의 주요 무력 충돌 사건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약에 전면전으로 확대가 되거나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건, 이러한 일들이 지속이 된다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그게 가장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2020년에 11월 27일이었죠. 이란의 핵 과학자가 암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7월에 서부 국경에 있는 모사드 소속 첩보팀을 체포했다고 밝혔고요. 이게 좀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준비까지 갔었죠. 그리고 2022년과 2023년 긴장이 계속 지속되면서 급기야는 2024년 1월 3일 가셈 솔레이마니 4주년 추모식에서 두 차례 폭발이 발생하면서 103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했는데요. 작년이었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4월 1일 이란 영사관을 공습을 했고요. 외교 공간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었죠.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는데요. 그때 공격으로 7명의 이란 혁명 수비대 간부를 포함해서 1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후로 4월 13일, 4월 14일에는 이란 첫 직접 공격이 있었는데요. 일명 진실의 약속 작전으로 이란이 드론 170기, 순항 미사일 30발, 그리고 탄도미사일 120발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란으로서는 최초로 이스라엘을 타격한 그런 공격이었고요. 4월 19일 이스라엘도
이란에 대한 본토 공격을 감행을 했죠. 자, 진실의 약속 작전에 대한 이스라엘 측의 보복이었고요. 아스파한 등 이란 중부 지역을 타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31일 하마스 지도자가 암살이 되었죠. 하마스 지도자가 암살이 되었는데 이때 문제는 이란의 자파란이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또 이란이 2차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고요. 미사일 200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자, 진실의 약속 2 작전이었고요. 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또 대규모 보복을 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전면전 가능성이 있을까? 이걸 가장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전면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준비를 마쳤다고 미국에 통보를 했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이란의 국방부 고위 관료와 핵 관련 과학자들이 몰살당했다는 친 이스라엘 성향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2025년 올해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전쟁 여부에 따라서 좀 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많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면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만큼 또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제약 요인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살펴봤는데 제 나름대로의 관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쪽이 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심각한 내정 불안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란의 상황이고요.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반정부 시위와 그리고 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있었는데요.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지금 3달째 이어지면서 내부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로 인해서 지금 경제 자체가 거의 파탄 났다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40%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로 민심까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현재 15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계속해서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사업주들과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전으로 가기 좀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혹하게 탄압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경제적인 파탄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제재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해서 1석유 생산량이 458만 배럴에 육박했는데요. 점점 줄고 있죠. 그리고 지금 국민 소득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즉 최근에는 경제력이 곧 국력이죠. 전쟁 자금이 부족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군사력의 차이가 크죠.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물론 이 조사 기간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르긴 하지만 1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하마스와의 이 전쟁에서 봤듯이 이스라엘은 첨단 방공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잠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면 당연히 군사력 관련해서 미국이 압도적이죠. 미국이 1위입니다. 그 다음 러시아. 러시아가 위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본 러시아는 사실 2위는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그리고 3위는 중국, 인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5위입니다. 꽤 높죠. 물론 이게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일본은 우리보다 아래고요. 이란은 16위에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5위에 있죠. 자, 그리고 인구라든지 재래식 무기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란이 앞설 수도 있지만 지금 2,300km 이상 떨어져 있죠, 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무기라든지 이런 게 좀 유효한 수단이 되는데 이 장거리 무기는 기술력이라든지 자본이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옆에 붙어 있다면 그냥 인해 전술로 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안 되니까 더욱더 이스라엘과 이란에 있어서 훨씬 더 열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교적인 또 문제도 있죠. 지금 러시아도 자기 코가 석자죠. 자, 중국도 최근에 관세 전쟁을 통해서 상당히 좀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칫 전면전으로 갔다가는 이것을 핑계로 완전히 정권이 무너질 수 있겠죠. 미국이 개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서방 국가들의 개입에 의해서 정권 자체가 오히려 이것을 핑계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걱정이 될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도발을 해도 전쟁을 쉽게 일으키지 못하는 부분이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기는 힘들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김씨 일가의 정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기는 힘든 상황이다.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같은 경우 그래도 이 중동에서의 형님 나라였는데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자 그래서 쇼는 하는데 현실과의 괴리가 있죠.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소극적입니다. 진실의 약속 작전이 진행되긴 했지만 실제 진행된 거는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공격에 그쳤고요. 지금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상태가 다들 각자 도생하기 바쁜 상황이죠. 자,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구조적 약자의 딜레마에 빠졌다. 자, 이란이 전면전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지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전면전이 시작됐다. 당연히 정권 붕괴의 가능성이 크고요.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국제적으로 고립이 될 거고, 정권이 무너지면서 종교 문제 또 민족성 문제로 인해서 내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로 인해서 국가가 분열될 위험도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군사적으로도 우위에 있고 또 미국의 지원이 있으니까 더욱더 차이가 나죠. 그리고 첨단 이 군사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하마스와의 전쟁이라고 하기도 조금 어렵죠. 그냥 하마스를 일방적으로 때리는 모습을 보더라도 확실하게 이란이 어떻게 전면전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물론 이전과 다른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심 좀 누군가 중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장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전쟁이 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나? 자,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하나를 볼 건데요. 자,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좋아야 다른 알트코인들도 좋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하마스 기습 공격 후에 1개월 만에 27,000불에서 35,000불로 28% 급등을 했습니다. 자, 2023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이제 차트 그래프인데요. 자, 28% 급등을 했고요. 자, 반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잠깐 오르다가 빠졌습니다. 자, 조금 더 앞선 날짜죠.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차트인데요. 잠깐 오른 듯 하다가 빠졌는데요. 사실 이 가격이 빠지는 것은 연준의 긴축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변수도 중요하지만 자, 이건 오타네요. 시장 여건도 크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도 나타났죠. 자, 아무래도 시간상 먼저 일어났던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타났던 현상으로 우크라이나의 비트코인 수요가 급증했었습니다. 자, 뻔하죠. 전쟁이 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쟁 초기에 1,000만 명 정도가 인접 국가로 이제 피난을 갔는데 현금이나 금, 집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자, 이런 거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교환하기도 힘들 뿐더러 자, 이런 부분들 도난이나 강탈당할 위험이 굉장히 크죠. 자, 그리고 인터넷이 안 됐지만 스타링크를 통해서 또 암호화폐 거래를 했습니다. 자, 확실히 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자,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시장에 대한 충격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갈 확률이 오히려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암호화폐에 미칠 영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현실화됐죠. 즉각적인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소식으로 6만 달러가 붕괴했던 적도 있었죠. 자,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습과 맞물려 중동 전쟁의 위기가 고조된 여파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제 가상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기준으로 4%가 넘게 하락한 10만 4천 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회복한 상태죠. 자, 일방적인 공격이 계속 지속될 거다. 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단방향 공격이 계속되고 이란의 소극적인 보복이 될 것이라는 게 가장 높은 확률이고요. 자, 이럴 때는 단기 변동폭이 -5에서 -15%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속 시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여파를 보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상황에 따라 더 짧거나 길어질 수 있겠죠. 자, 따라서 하락 시 점진적인 분할 매수 그리고 단타를 통한
일정한 수익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뭐 제한적 충돌 같은 경우는 확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진짜 전면전, 이것은 제가 가장 낮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자, 일반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 나는 거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하지만 중재가 됐든 뭐 어느 한쪽이 뭐 승전을 하든 어쨌든 전쟁은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폭락 후에 반드시 회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공포의 살아라는 말처럼 대폭락 시 적극적인 매수와 장기 보유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확률은 적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단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인 공격이 지속되고 있죠. 자, 매수 시점, 자, 이스라엘의 공격 뉴스 직후에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했다면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은 2, 3일 후에 반등 시 차익 실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너무 큰 포지션은 가지고 가지 말자.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만 달러, 9만 5천 달러, 8만 5천 달러 지지선을 감안해서,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800달러, 3,500, 3,000달러 이 지지선을 모니터링 하면서 가져가자.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리플 XRP는 제가 차트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어쨌든 일방적인 공격 지속 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못 봐도 15에서 25% 수익은 날 수 있다. 자, 그리고 뭐 이거는 확률이 적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RP, 리플 XRP만의 독특한 포지션이 있는데요. 자, 이란과 이스라엘이 갈등할 때 오히려 전통 스위프트 시스템 우회 수요 증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중동 지역 암호화폐 결제 관심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중동 뉴스로 인해서 리플 XRP가 2, 3% 하락을 한다면 단기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법적인 호재가 나타난다면 5에서 10%는 그냥 바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때 부분 익절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따라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3에서 4회 나누어서 조정받을 때마다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뉴스 모니터링 계속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 뭐 전면전이 나온다든지 뭐 소송과 관련해서 뭔가 악재가 나온다면 빠르게 정말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손절이라고 했지만 이 부분은 영원히 빠이빠이가 아니라 이렇게 악재로 인해서 떨어졌을 때 떨어지기 직전에 여기서 매도를 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떨어지고 난 다음엔 다시 매수를 하기 위한 그냥 대응 차원에서 이제 매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사서 쭉 올라가겠죠. 자, 따라서 6월 16일 이후에 명확한 방향성을 어느 정도 확인한 후에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6월 16일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시죠? 자, SEC가 항소법원에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입니다. 이 현황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단기 또는 장기로 이 소송 이슈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대략적인 대응 방법은 알려드렸지만 확실하게 이스라엘과 이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이 전쟁만이 중요한 변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상황을 또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고래라든지 이 세력들의 움직임 이런 것까지 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 리플에 대한 대응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정확한 가격이라든지 시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을 해주시고요. 010-8481-4359번 여기에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16일 날 본격적인 대응은 16일 날 SEC의 보고서 내용과 시장 반응을 좀 살펴보고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오늘이 13일이니까 16일 날 시장이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날 대비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여러분들 꼭 미리미리 그 전에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청하시는 분이 너무 많거나 또는 급하게 뭐 15일 전날에 신청하시고 이러면은 아마 제가 등록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할 때 대응 문자를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다 검증하고 확인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제가 소통방에도 제가 영상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풀 버전은 소통방에 올려드리니까요. 소통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